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이번에 AMC8 이론 강의를 맡은 이현욱 쌤이다. 자,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선생님 이력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수학 전공했고, 자, 그 다음에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대학원에서 스태티스틱을 전공했고, 자, 그 다음에 20년 이상의 티칭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선생님이야. 자,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20권 이상의 수학책을 집필을 하고 출판을 했고, 자, 특별히 아마존닷컴에서 선생님 책이 이렇게 출판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살펴봐 주기를 바랄게. 자, 선생님의 이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이니까 이 점을 기억을 해주기를 부탁을 할게. 자, AM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American Mathematics Competitions. 자, 매년마다 6명의 학생을 선택을 해서 인터내셔널 매스 올림피아드에 보내는데, 자, 이 6명의 캔디데이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AMC 8, 10, 12. 자, 30만 명의 학생들이 일단 시험을 보고 그 중에서 잘하는 학생 약 10,000명 정도를 두 번째 시험 에이미 시험에다가 이제 선발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세 번째 시험 USMO에 선발을 해서 그 다음에 서머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6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AMC 8, 10, 12는 그냥 첫 번째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AMC를 택할 때 우리가 나이와 학년 제한이 있는데 8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AMC 8, 자, 그 다음에 10학년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AMC 10, 12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AMC 12를 선택하면 된다. 자, 예를 들면 자, 6학년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6학년 학생들은 AMC 8, 10, 12 모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자, 9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9학년 학생들은 AMC 8을 선택할 수가 없지만 10과 12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 자, 11학년 학생들은 AMC 10을 선택할 수가 없고 AMC 12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AMC 8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제한 시간 40분에서 25문제를 풀어야 되고, 자, 점수 답을 맞으면 1점을 얻고, 그 다음에 틀리면 0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한 감점을 얻고, 자, 계산을 해보니까 한 문제당 1분 30초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비를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야. 자, 지금 테이블 보면 AMC 8 이외에 10, 12, AME, 그 다음에 USMO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지금 나와 있는데 궁금한 학생들은 화면을 멈추고 한번 자세히 살펴주기를 부탁을 할게. 자, 선생님한테 학생들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애들이 지금 알gebra 1과 지오메트리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자, AMC 8을 준비하는데 충분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선생님 답은 절대 아니다. 자, 우리가 알gebra 1과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면 미국 대표 6명을 선발할 수가 있을까? 자, AMC 10, AMC 8, 12 어떤 학생들이 택하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택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6명을 당연히 선발할 수가 없겠지. 자, 따라서 시험에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추가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4가지 큰 토픽이 있는데 첫 번째는 number theory, 두 번째는 counting and probability, 세 번째 algebra, 그 다음에 네 번째가 geometry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number theory하고 counting하고 probability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이야. 근데 이 부분에서 50% 이상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 토픽을 모르고서 AMC 8을 준비를 할 수가 없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AMC 8을 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써봤는데, 자, 크게 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 study AMC 8 topic. 뭐 당연한 거겠지. 두 번째는 problem solving technique. 자, 이렇게 쓰면 감이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example을 한번 보여주도록 해볼게. 자, 첫 번째 example. 자, 어떠한 토픽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자, 한번 읽어보자. 자, McDonald's sells chicken McNugget in packs of 6 and 11. What is the largest number of McNuggets that you cannot buy with packs of 6 and 11?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맥도날드에서 치킨 너겟을 파는데 낱개로 안 판단 말이야. 따라서 6개 아니면 11개 이 묶음으로 파는데 우리가 살 수 없는 숫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야.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기를 부탁을 할게. 자, 한번 보면 자, 지금 6개하고 11 있으니까 우리가 17개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 18개는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6 곱하기 3 하니까 18 돼서 살 수가 있지. 자, 그러면 19은 살 수가 있니 없니? 19 살 수가 없지. 20 살 수가 있어 없어? 20개 못 사지. 21 어떠니? 21도 역시 할 수가 없고. 자, 22는 되니 안 되니? 11 times 2가 되니까 22 살 수가 있지. 자, 우리가 계산한 바로는 21개는 살 수가 없는데. 자, how about 100? How about 1000? How about 1 million?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토픽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자, 한번 읽어보자. 자,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면 치킨 맥너겟 theorem이라는 건데, 자, 6과 11은 relatively prime이야. 이 두 개의 공통된 팩터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뭘 이용한다? 6 곱하기 11 minus 6 plus 11. 따라서 49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가장 큰 숫자라는 것을 이 theorem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토픽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우리가 1분 30초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주어진 식을 보면 지금 프랙션이 많지, 그지? 자, 이렇게 뚜리 다시 있는데 이건 뭐냐면 pattern continues. 자, 이러한 패턴이 계속적으로 continue가 되고 1 over 19 times 20까지 다 더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 식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두 개 프랙션인데 디나미네이터가 달라. 2 over 3 그 다음에 플러스 3 over 4. 자, 그렇지. 디나미네이터가 다르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니? least common denominator,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얼마니? 12지.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8하고 9이니까 정리하면 얼마다? 17 over 12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problem solving 스킬을 가지고 이 많은 프랙션을 다 더한다고 생각한다면, 자,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니? least common denominator를 찾아야 되는데, 자, 굉장히 많지, 그지? 지금 4개가 아니란 말이야. 4개가 아니야. 지금 19개 프랙션을 디나미네이터를 보면서 least common denominator를 찾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1분 30초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떠한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냐면, 자, use telescoping sum method인데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 자, 1 over 1 times 2는 이거는 1 over 1 minus 1 over 2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1 over 2 times 3는 1 over 2 minus 1 over 3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랙션은 1 over 3 minus 1 over 4. 자, 이런 식으로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전에 있는 것은 뭐니? 1 over 18 times 19이니까 이거를 브레이크하면 1 over 18 minus 1 over 19.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브레이크하면 1 over 19 minus 1 over 20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네게티브 1/2와 포지티브 1/2 캔슬 되지, 그지? 네게티브 1/3와 포지티브 1/3 캔슬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캔슬 되기 때문에 뭐만 남는 거니? 1이 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1 over 20가 남아서 정리하면 얼마다? 19 over 2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AMC8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MC8에 포함된 토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solving technique, problem solving technique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기를 부탁을 할게.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자.
자, MC8을 준비하는 학생, 그 다음에 이론과 토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효과적으로 빠르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되고, 자, 특별히 네 번째 한번 살펴보자. 자, 기출문제는 많이 풀어봤지만 이상하게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 자, 문제점이 뭘까? 이 학생은 토픽에 대한 공부를 안 했고, 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빙 테크닉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도 성적이 안 오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학생은 반드시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기를 부탁을 할게. 자, 그 다음에 도전적인 문제를 풀고자 하는 학생들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된다. 자, 특징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MC8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들을 모두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MC8을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자세하고 친절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강의. 자, 세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해설집에 나와 있는 수학자의 풀이가 아닌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에 딱 맞는 그러한 프로블럼 솔빙 테크닉을 제공하는 맞춤형 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강의 구성을 보면 선생님은 이론과 개념을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에 example를 통해서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MC8 프로블럼을 통해서 문제 적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 자, 따라서 망설이지 말고 선생님 강의를 수강해 주기를 부탁을 할게. 자, 이것으로 인트로덕션을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미국 수학 전문가 이온욱 쌤이었다. 첫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자. 바이바이.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온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프라임 팩토리제이션에서 이제 배워볼 텐데, 자, 첫 번째 프라임하고 그 다음에 디비지빌리티 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프라임 넘버 따져보면 프라임 넘버는 뭐니? 프라임 넘버는 a number that is divisible by one and itself. one and itself. 그치? 자, 다른 얘기로 하면, 자, prime number has two factors. two factors 아니면 뭐 divisor라고 같은 의미야. factors and divisor는 같은 의미야. 그래서 two factors or divisors.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틀리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자, 원에 대해서, 이 숫자 원에 대해서 프라임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원은 프라임 넘버가 아니야. 자, 왜 원은 프라임 넘버가 아닐까? 원에 해당되는 팩터는 뭐야? 하나 팩터밖에 없지, 그지? So one has only one factor. 자, 따라서 이거는 definition of prime number에 어긋나지. 자, 따라서 1은 prime number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 2는 어떻게 되니? 2. 2는 몇 개의 팩터가 있어? 1과 2 있지? 그래서 두 개의 팩터가 있지. It has two factors. 자, 따라서 2라는 이 숫자는 가장 작은 smallest prime number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smallest prime. 자, prime인데 even prime이지, even. 2니까 even이지. 그래서 smallest even prime. 자, 그리고 only even prime이다. 자, prime number 중에서 딱 even인 것은 딱 하나야. number 2가 even prime이다. 나머지는 모두 다 odd number야, odd number. 자, 그러면 1부터 less than 200까지의 프라임 넘버를 선생님이 이제 교재에다 써놨는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써보자. 자, 2,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and 11, 그치? 자,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7, 뭐 19, 23, 뭐 29. 자,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37,
41, 43, 그 다음에 47, 53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쭉 나가지 그지? 뭐 59, 61, 67, 71, 73 그 다음에 어디까지? 199까지 선생님이 리스트를 쭉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리스트를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는 알면 좋은 숫자니까 반드시 여러 번 써보면서 이러한 넘버들이 prime numbers less than 200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가 prime 넘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composite number라고 얘기를 한다. 자, composite number는 뭐야? All the numbers except prime numbers. 자, 그러면 예를 들면 4. 자, 4에 해당되는 팩터는 어떻게 되니? 뭐 1, 4, 2. 그치? 따라서 몇 개야? 이거는 3개지, 3개. It has 3 factors. 그치? 4 has 3 factors. 따라서 이거는 definition of prime이 아니지. prime은 2 factor만 가져야 되는데 4는 지금 3 factor가 있으니까 이런 넘버를 뭐라고 얘기한다? composite number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럼 이어서 how to determine a prime number. 자, 숫자가 prime number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첫 번째 스텝을 보면 check whether the number n is divisible by 2, 3, 5, 7. 자, n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자, 스텝 1은 뭐니? 이 숫자가 2, 3, 5, 그 다음에 7으로 나눠지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스텝 2는 뭐야? 두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은 find the prime numbers less than or equal to radical n. 자, n을 중심으로 자, 우리가 이거는 지금 prime number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숫자가 n이라고 하면 자, square root of n을 해서 이거보다 작은 prime number를 리스트를 하는 거야. So list all prime numbers less than equal to radical n. 그치? 자, 그 다음에 스텝 3는 뭐니? 여기서 우리가 prime number를 만약에 리스트를 이렇게 가정해보자. 이렇게 리스트를 했다고 가정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스텝 3는 뭐니? 자, 2, 3, 5, 7은 우리가 스텝 1에서 체크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11으로 나눠지는지 아니면 13으로 나눠지는지 아니면 뭐 17으로 나눠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자, 모두 다 divisible by 11, 13, 17이 아니라면 결국 뭐다? 이 숫자는 무엇이란 얘기야? prime number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서 example 1.1.1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example 1.1.1. 자, 지금 주어진 숫자는 뭐니? 227이니까 n이 227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스텝 1을 살펴보면 자, 227이 divisible by 뭐야? 2로 나눠지는지, 3로 나눠지는지, 5로 나눠지는지, 7으로 나눠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지? 자, 이거는 뭐니? odd 넘버니까 even 넘버 2로 안 나눠지지, 그지? 따라서 이거는 divisible by 2가 안 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227을 3으로 나누면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계산해보면 되겠지, 그지? 17이니까 안 되지, 그지? 따라서 3로도 나눠지지가 않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27 divisible by 5 자, 이거는 당연히 7이니까 5로 안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227 divided by 7 해서 나눠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divide가 안 되지. 그치? 자, 따라서 스텝 1에서 우리가 2, 3, 5, 7을 나눴을 때 이 숫자는 is not divisible by 2, 3, 5, 7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스텝 2 이제 radical 227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approximate를 해야 되는데, 자, radical 256. 자, 이거는 뭐니? 이거는 16이지, 16. 자, 지금 그러면 이 radical 안에 있는 숫자가 227이 256보다 작기 때문에 radical 227은 16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다. 자, about 뭐 15 point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15 point something보다 작은 프라임 넘버를 쓰면 뭐가 되겠어? 2, 3, 5, 7, 그 다음에 11 and 13까지 나오고 우리가 스텝 1에서 체크를 해봤지. 2, 3, 5, 7으로 나눠지지 않았단 말이야. 자, 따라서 이제 227을 뭘로 하면 될까? 11으로 나눠보면 되겠지. 자, 222 하니까 7 안 되지, 그치? 그래서 11으로도 나눠지지가 않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3으로 나눠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9 하면 어떻게 되니? 미안, 여기는 1이 되겠네, 1. 자, 1, 그 다음에 13, 그치? 그 다음에 97. 자, 그 다음에 7 하면 어떻게 되니? 7 하면 91. 안 나눠지지, 그치? 자, 따라서 주어진 227은 2, 3, 5, 7, 11, 13과 같도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얻는 결론은 뭐니? 227은 무엇이다? 프라임 넘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어서 relative prim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뭐 AMC8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할 AMC10, 12, 그 다음에 이어서 AIME까지 자, relative prime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니까 잘 봐주기를 부탁할게. 자, relative prime number. 자, two numbers are relative.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석 전문가 이원욱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basic counting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counting integer야. 이거는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지, 그지? 자, number of integer. 자, number of integer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니? largest number minus smallest number,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야지 우리가 몇 개의 인티저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셀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42부터 97까지 우리가 인티저 개수를 셀 때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number of integer. 자, 가장 큰 숫자가 뭐야? 97, 그치? 97 마이너스 가장 작은 것은 42.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치? 그래서 55 플러스 1이니까 몇 개의 인티저가 있는 거야? 42부터 97까지는 56의 인티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어서 Fundamental Counting Principl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Theorem 4.1.1 Fundamental Counting Principle. 자, Fundamental Counting Principle로 Multiplication Principle이라고 얘기도 한다. Multiplication Principle.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자, 어떠한 우리가 이벤트 A라고 가정을 해보자.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 자, 어떠한 이벤트 A는 M이라는 아웃컴스를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이벤트는 N이라는 아웃컴스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A happens and B happens. 자, 그러면 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면 n times n이야. n times n. 자,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A하고 A happen and 그 다음에 B happen이면 and는 그냥 곱하기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예를 들면 자, 어떠한 A를 이벤트 A를 4 pairs of gen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하나의 지인을 선택한다. 그러면 A는 몇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니? 네 가지 방법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를 세 개의 셔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라고 한다면 B는 몇 개의 아웃컴이 있는 거야? 세 개의 아웃컴이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A랑 B랑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몇 개의 방법으로 우리가 진과 셔츠를 선택할 수가 있어. 4 times 3가 돼서 1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게 Fundamental Counting Principle이 말하고자 하는 바다. 자, 내용은 되게 단순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꼭 이거 이해를 잘 해주기를 바랄게.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한 뭐 3스타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example 4.1.1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find the number of 5-digit palindromes. 자, 5-digit palindrome을 우리가 generalize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쓴다고 그랬니? A, B, C, 그 다음에 B, A와 같이 쓴다고 했었지. 자, 그러면 이벤트 A를 selecting a digits for 뭐니 이거는 units, 그 다음에 tens, hundreds, thousands, 그 다음에 이거는 10,000이네. 10,000 digit. 자, 그 다음에 B는 selecting a digit for 이건 어떻게 되겠어? thousand이지, thousand. thousands digit. 자,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겠니? selecting a digit for hundreds digit, 그지? 자, A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10,000 place를 선택하게 되면 automatically units digits도 선택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B digit for 1000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automatically digit for tens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그냥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지. for hundreds place, hundreds digit. 자, 그러면 A에 해당되는 digit은 몇 개가 있어? 자, 0가 되니 안 되니? 자, 5 digit number이기 때문에 처음 오는 숫자는 0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1부터 9까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벤트 A는 몇 개의 outcomes가 갖고 있어? 9개의 outcomes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B는 뭐니? selecting a digit for thousands 아니면 tens니까 몇 개의 디짓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 0 넣을 수 있니 없니? 넣을 수가 있지, 그치? 따라서 0부터 9이니까 몇 가지 우리가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 10가지 방법. 자, 그 다음에 C 중간에 있는 숫자니까 0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9까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디짓을 선택할 수가 있지. 자, 5-digit palindrome을 만들기 위해서는 A도 반드시 happen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B도 역시 마찬가지로 happen이어야 되고, C도 역시 마찬가지로 happen 돼야 되니까 and는 뭐라고 그랬어? 곱하기 형태라고 그랬지, 그지? 따라서 9 times 10 times 10 하니까 5-digit palindrome은 몇 개다? 900의 5-digit palindrome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problem 4.1.1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문제 읽어볼게. 자, there are 5 light bulbs in a row. 자, 지금 어떠한 이렇게 줄에 몇 개의 light bulb가 있는 거야? 5개의 light bulb가 있는 거지, 그지? 자, each light bulb can be on and off. 그지? How many different possibilities are there for the light bulbs? 자, 그러면 이벤트 A를 첫 번째 light bulb가 뭐 켜지거나 아니면 꺼지는 그런 상태를 이벤트 A라고 할게. B는 두 번째 light bulb. C는 세 번째 light bulb, D는 네 번째, E는 다섯 번째 light bulb가 on and off 하는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첫 번째 light bulb는 몇 가지의 possibility가 있어? on and off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두 가지 방법. 이벤트 B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 5가지의 라이트 벌브가 동시에 on 아니면 off가 되는 거니까 여기 사이에는 and가 돼야 되겠지. and. 그렇지? 따라서 and는 뭐라고 그랬니? 곱하기 형태라고 했지. 곱하기 형태. 그래서 답은 얼마다? 2 to the 5th power니까 32 possibility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어서 problem 4.1.2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how many license plates can be made consisting of 2 letters followed by 3 digits? 자, 첫 번째 2개는 뭐야? letters, 그지? letters. 자, 그 다음에 followed by 3 digits. 2 letters and 3 digits. 자, 그럼 letter는 뭐야? A부터 C까지 몇 개의 letter가 있니? 26 letter가 있지, 그지? A부터 C까지는 26 letter가 있는 거다. 자, 따라서 첫 번째 몇 가지 경우로 올 수 있어? 26.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letter가 뭐 repetition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letter를 써야 되는지 설명 없으니까 그냥 반복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래서 두 번째 오는 letter도 26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digit이니까. 자, digit은 뭐니? 0부터 9까지, 그치? 0부터 9까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몇 가지 방법이야? 10, 10, 10, 그치? 그래서 이 5가지가 모두 happen 돼야 되니까 곱하기. 자,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26 square times 10 to the power of 3. 이만큼의 우리가 라이센스 플레이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섹션 case work 4.2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현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hapter 6 Probability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 자, 먼저 Probability에 해당되는 definition부터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definition of probability of event E라고 할게. probability event E.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probability definition은 뭐냐면 outcomes, 자, number of outcomes, 그 다음에 favorable to event E. 자, 그 다음에 divided by total number of outcomes. 자, total number of outcomes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sample space라고 얘기를 한다. sample space.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만약에 롤러 다이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고 하면 자, 나올 수 있는 outcomes는 뭐니? 1, 2, 3, 4, 5, 6, 그지? 1부터 6까지 인티저, positive integer 밸류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이것을 우리가 sample space라고 얘기를 한다. 자, probability event를 보면 자, numerator는 뭐야? number of outcomes favorable to event E. event E를 갖는 number of outcomes. 그 다음에 divided by total number of outcomes니까 한마디로 numerator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야? counting이지, counting. 그치? 우리가 이때까지 뭐 basic counting 아니면 counting 테크닉을 통해서 counting 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counting over total number of outcomes.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counting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counting over counting이 probability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가 counting을 잘하면 probability를 잘 할 수가 있겠지, 그지? counting을 2번을 해서 우리가 probability를 구하는 거니까 counting을 잘하면 probability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probability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probability of event E. 가장 작은 probability는 0야, 0. 자, 0라는 의미는 never happen.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never happen.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가 1이다 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거는 always happen이야. always happen. 그래서 항상 probability의 값은 0하고 1 사이에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고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은 probability가 올 수가 없고 1보다 큰 값은 probability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러면 example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간단한 example. 자, 우리가 롤러 다이를 했어. 롤러 다이. 자, 그러면 1 through 6가 숫자가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 probability of getting prime number. 자, 그러면 prime number는 어떤 게 있어? 1부터 6까지 prime number는 2, 3, 5, 그치?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outcomes는 1 through 6가 되겠지, 그치? 자, 따라서 numerator는 3개, denominator는 6개, 그래서 probability는 얼마다?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addition rule in probability,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공부했었지, 그치? A하고 B, 그치? A하고 B가 있는데, 자, A 유니언 B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2번 카운트 됐기 때문에 한 번 빼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A 인터섹션 B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probability를 apply 할 수가 있어. 자, probability A 유니언 B는 probability A, 그 다음에 플러스 probability B, 마이너스 probability A intersection B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 intersection B, A랑 B랑, 자, A랑 B랑 만나는 overlapping region이 없다. overlapping region이 없다라고 한다면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는 뭐가 되겠어? 자, probability 하기 전에 A intersection B는 뭐니? A에 속하면서 또한 B에 속하는 건 없으니까 zero지, zero. 그치?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건 empty set. 자, 따라서 A랑 B랑 공통된 부분이 없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A하고 B는 mutually exclusive라고 얘기를 한다. are mutually exclusive. 이거의 의미는 뭐다? A랑 B랑 공통된 엘레먼이 없다. 자, 그러면 probability A intersection B, A intersection B가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probability는 뭐가 되겠어? zero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따라서 A랑 B랑 mutually exclusive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probability A union B는 probability A, 그 다음에 플러스 probability B. 이 부분은 zero가 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example, 다음 페이지 example 6.2.1 같이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card is randomly selected from a standard deck of 52 cards.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card is a king or heart? 자, 일단 standard deck of card, 우리가 카드 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트럼프 카드 있지? 어떻게 돼 있니? A, 그 다음에 2, 3, 4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가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J가 있고, Q가 있고, K가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숫자가 몇 가지가 있는 거니? 1부터 11, 12, 13. 13에 다른 숫자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모양 있지, 모양. 뭐가 있니? 하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스페이드가 있고, 클러버가 있지. 그치? 각각의 이 숫자에 4개의 스윗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king or heart. 자, 킹은 몇 개니? 4개가 있겠지, 4개. 그치? 킹은 4개가 있는 거야. king. 4개. 어떤 게 있어? 하트 킹이 있을 거고, 다이아몬드 킹이 있을 거고, 스페이드 킹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클로버 킹이 있겠지. 4가지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하트는 몇 개가 있는 거니? A부터 K까지 13개가 있지, 그지? A부터 K까지 13개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니? 카드를 셀렉트 했어. 카드를 셀렉트 했는데 King or Heart. 자, 몇 가지가 있을까? 자, 킹은 몇 가지? 4가지, 그지? 4가지.
자, 그 다음에 heart는 몇 가지야? 13. 그치? 13인데, 자, 문제가 뭐니? heart K. 자, heart하고 K. 이거랑 같은 거지. 그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 번 카운트 했으니까 하나를 빼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king or heart는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따라서 probability는 king or heart. 어떻게 나타나면 될까? king이나 heart는 몇 가지? 16. 그치? 자, 그 다음에 전체는 몇 개 있어? 카드가. standard deck of card는 52. 그치? 52. 13 times 4니까 52. 자, 따라서 정리를 하면 divided by 4를 하면 4 over 13이 돼서 probability of getting a king or heart는 4 over 1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어서 example 6.2.2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문제를 읽어보면 A fair coin is tossed 6 times. 자, 코인이 지금 6번 던진 거지.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t least 4 of the flips come up heads? At least 4 heads. 그지? 그러니까 4 head도 갖는 거 컨시더 해야 되고 5 head도 갖는 거 컨시더 하고 그 다음에 6 head도 갖는 것을 컨시더를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케이스 1이라고 할게. 케이스 1.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지우자. 그 다음에 케이스 2, 5 head. 그 다음에 케이스 3, 6 head. 자, 케이스니까 이거는 뭐야?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카운트하고 다 더하면 at least 4 head가 구해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4 head를 구할 수가 있니? 지금 6번 동전을 토스했지. 그지? 이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윤옥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7 알지브라 베이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먼저 ratio부터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ratio는 뭐냐면 fraction이야. fraction. 자, fraction that compares two quantity measures in the same unit. 이게 ratio에 대한 definition이고, 자, 우리가 ratio를 ratio of 뭐 A to B라고 하면, 자, 이거를 expression을 못 만드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A는 numerator에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는 denominator 가는 거다. 그래서 ratio of A to B는 A over B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세미콜론 이용해서 이렇게 A,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rate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rate. 자, rate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ratio, 그러니까 fraction이지 fraction. fraction that compares two quantity measured in different units. 자, ratio는 same unit이고 그 다음에 rate는 fraction이지만 measure in different unit. 자, 결국 뭐니? ratio는 fraction으로 나타냈을 때 numerator하고 denominator 있는 유닛이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rate는 뭐니? 이거를 fraction으로 나타냈을 때 A하고 B는 다른 유닛이다. 자, 예를 들면 miles per hour. 자, 이거는 유닛이 다르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rate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 이어서 work 살펴보도록 해보자. work. 자, work은 뭐냐면 rate, 얼마만큼 일했느냐 따라서 times, 그 다음에 time을 곱해주면 우리가 얼마큼 일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example 7.1.1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문제 읽어보면, 자, ratio of A to B 나왔지? ratio of A to B니까 A, 처음에 나온 숫자는 numerator, 그 다음에 denominator, 두 번째 나온 숫자는 denominator, 그치? 그래서 A over B라고 쓸 수가 있고, 이 값이 얼마니? 2 to 3.
그러니까 2 over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줬어? Ratio of the C to B. C는 numerator, B는 뭐야? denominator, 그지?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3 over 4. 자, 그 다음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니? Ratio of A to C. A to C,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주어진 레이쇼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치? 자, algebraically A over C. A over C는 A over B times B over C지, 그지? 왜 그러니? B가 캔슬 아웃 될 수가 있으니까 뭐만 남아? A over C가 남지. 그치? 자, 따라서 A over C는 A over B times B over 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A over B는 뭐니? 주어졌지? 2 over 3. 자, 그 다음에 B over C는 뭐니? 왼쪽과 오른쪽을 reciprocal 하면 되겠지. 플립하면 되겠지. 플립하면 어떻게 되겠니? 4 over 3가 B over C에 해당되는 ratio가 되겠지. 자,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니? 이거는 8 over 9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어서 example 7.1.2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문제 읽어볼게. 자, Joshua can paint a house in 2 days, while Jason takes 3 days to do it. 자, Joshua and Jason work together to finish the job. How many days did Joshua and Jason work together? 그지?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rate를 먼저 나타내보자. rate를 나타내 볼 텐데, 자, Joshua can paint a house in 2 days. 이틀 동안에 걸려서 집을 페인트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하루 동안에는 얼마큼 하우스를 페인트할 수가 있어? half house지, half house. 그치? 자, 따라서 자슈아에 해당되는 rate은 he can paint a half house per day.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제이슨 살펴보도록 해보자. 제이슨. 자, 제이슨은 어떻게 되니? Jason takes 3 days to paint a house. 자, 그러면 per day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per day. 3일 걸려서 paint a house니까 하루 동안에는 뭐겠어? 1/3 of the house가 되겠지. 자, 그러면 자슈아랑 제이슨하고 같이 일하면 하루 동안에 얼마큼 페인트를 할 수가 있을까? 1/2, 그 다음에 플러스 1/3. 이만큼 하루 동안에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이 값은 얼마니? 이 값은 5, 6 days가 되겠지. 그치? 5, 6 day. 5, 6 house per day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이 둘이 일했을 때 얼마 동안에 페인트를 칠할 수가 있어? one full house를. 자, 그러면 5 over 6 house times per day 한 다음에 times x day. 자, 이거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1. 그치? 1 house가 될 거 아니야. 그치? 1 house. 자, 그러면 x times 5 over 6.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퀘이션을 셋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를 구하면 되겠지. 자, 양쪽에 6 over 5를 곱하면 6 over 5. 자, 따라서 어떻게 되니? 1.2. 자, 유닛은 뭐야? day. 그치? 그래서 자슈아와 제이슨하고 같이 일하면 1.2 days가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theorem 7.1.1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if two people can do a job alone in A hours and B hours. 자, 그러면 then number of hours they can finish the job working together is given by 얼마나 걸린다 그러니? 자, 어떤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8 hours가 걸렸어. 자,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B hours가 걸렸어. 어떤 일을 같은 일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둘이 일하면 얼마큼 시간이 걸린다고? A, B over A 플러스 B. 자, 요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외워주기를 부탁을 할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명이 있어. 3명이 있는데, 자, 한 사람은 A hours가 걸려 한 일을 끝낼 때,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일을 할 때 B hours가 걸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C hours가 걸린다고 했을 때 이 세 사람이 다 일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나타낸다? A, B, C, 그 다음에 divided by AB 플러스 BC, 그 다음에 플러스 뭐 CA 아니면 AC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외워주기를 바랄게. 자, 그래서 Theorem 7.1.1은 이건 활용도가 높으니까 반드시 외워주기를 부탁한다. 자, 그럼 이어서 Example 7.1.3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Joshua paint a house in 2 days, while Jason takes 3 days. 그치? 자, 결국은 뭐니? 이거는 요거에 대한 거지, 그치? 그래서 Joshua는 2 days가 걸리고, 자, 그 다음에 제이슨은 3 days다. 3 days. 자, 그러면 이 둘이 같이 일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이 포뮬라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자, 여기서는 A가 2라고 할게. B는 3라고 하면, 자,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6. 그치? 그 다음에 A 플러스 B니까 2 플러스 3게 돼서 6 over 5. 얼마니? 1.2 days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example 7.1.2에서 문제 풀었잖아. 자, 비교해보면 굉장히 빨리 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따라서 요 두 포뮬라 여러분들 외워주기를 부탁을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problem 7.1.1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문제를 읽어보면, 자, there are 270 students at Colfax Middle School where the ratio of the boys to girl is 5 to 4. 자, Colfax라는 middle school에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의 레이쇼가 주어졌지, 그지?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윤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9, Sequence and Series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 자, 먼저 Sequence부터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sequence는 뭐냐면 a list of numbers야. a list of numbers. numbers in 어떤 무슨 패턴, 그치? 어떤 패턴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sequence라고 얘기하는데, 자,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뉜다. arithmetic sequence. 그 다음에 geometric sequence로 나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우리가 첫 번째 넘버가 주어졌을 때 이 넘버를 기준으로 어떤 넘버를 똑같은 넘버를 더하거나 빼주는 것을 우리가 arithmetic sequence라고 하는데, 자, 2를 기준으로 3만큼 계속 더해줘 볼게. 자, 3를 더하면 어떻게 되니? 5. 그 다음에 또 3를 더하면 8. 그 다음에 11.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geometric sequence는 뭐냐면, 자, 2를 기준으로 시작할게. 2를 기준으로 같은 넘버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2를 해보자. 곱하기 2 하면 4. 곱하기 2를 하면 뭐 8. 그 다음에 또 곱하기 2를 하면 뭐 16.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넘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first term이라고 하고, 우리가 A subscript 이용해서 A1이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first term.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버를 우리가 subscript 이용해서 A2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second term. 그렇지? second term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 nth term은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n번째 있는 term. 우리가 an이라고 나타내겠지, 그지? an. 자, an은 이거는 nth term. 자, 그래서 이 nth term을 나타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explicit formula.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cursive formula를 이용해서 우리가 nth term을 나타낸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explicit term은 뭐냐면, explicit formula 뭐냐면, 이 n값 있지, n값.
이 n 값에다가 어떤 value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곧바로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 자, 이런 것을 explicit formula라고 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an을 뭐 2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100th term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n에다가 100를 곧바로 집어넣으면 이 100th term의 value를 곧바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값이 얼마니? 201이지, 그지? 자, 이 value가 100th term에 해당되는 value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explicit formula를 통해서 곧바로 알 수가 있는 대신에, 자, recursive formula는 뭐냐면 우리가 next term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구한 그 값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recursive formula야. 자,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an은 an-1 플러스 an-2라고 할 거고, 자, a1의 값이 1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a1은 1, 그 다음에 a2를 2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third term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a3-1이니까 a2, 그 다음에 3-2니까 a1, 그지? 따라서 두 개의 term을, 전에 구한 두 개의 term을 더해서 next term을 구하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따라서 a2는 2라고 하고 a1은 1이니까 third term은 어떻게 되겠어? third term은 3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따라서 정리하면 explicit formula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n 값을 그냥 곧바로 집어넣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자, recursive formula는 우리가 구했던 이 전의 value를 이용해서 그 다음 term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recursive formula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example 9.11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배운 explicit 그 다음에 recursive formula 같이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if the sequence is defined by, 자, nth term formula 주어졌지, 그지? 2n plus 5. 자, 이거는 explicit formula지, 그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fifth term. 그러니까 n에다가 5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2 times 5 plus 5이니까 값은 얼마니? 15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1th term, A11, 그지? 그래서 n에다가 곧바로 1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따라서 22 plus 5이니까 2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페이지 example 9.1.2 보자. 자, 이거는 뭐니? 뭐에 대한 example이야? recursive formula에 해당되는 value가 되는데, example이 되는데, 자, AN은 뭐라고 돼 있어? 2 times 그 다음에 previous term, 그지? previous term. n과 n-1은 요거는 preceding term, 그 전에 있는 term이지. 그 전에 있는 term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3를 해서 nth term을 구하라, 그지? 자, 그러면 a1 값은 얼마니? 4.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fifth. 자, a fifth를 구하기 위해서는 a fourth의 value가 필요하고 a fourth의 value를 구하기 위해서는 a third. a third를 구하기 위해서는 a second. 그치? 자, 그러면 결국 뭐니? a2부터 a3, a4까지 다 구해야지 a fifth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a2 살펴보면 a1은 얼마니? a1은 4니까 2 times 그 전에 있는 term a1 그 다음에 플러스 3를 하라는 거지. 자, 2 times 4니까 8 플러스 3니까 11, 그치? 자, 그 다음에 a3는 어떻게 되니? 2 times a2 플러스 3, a2는 11, 22 플러스 3니까 25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a4는 2 times 그 전에 있는 term a3 그 다음에 플러스 3, 2 times 25이니까 50 플러스 3, 53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5 구하면 2 times a4 그 다음에 플러스 3, 자, 2 times 53니까 106, 그 다음에 109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fifth term의 value는 얼마다? 109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arithmetic and then geometric sequence. arithmetic은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거, 그치? 반복적으로 같은 숫자를 빼주고 더하는 것을 우리가 arithmetic sequence라고 얘기하고, geometric은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는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geometric sequence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럼 theorem 9.1.1과 그 다음에 9.1.2를 이제 살펴보면 arithmetic sequence와 그 다음에 geometric sequence에 해당되는 nth term이 주어졌지, 그지? 자, arithmetic sequence, 그 다음에 geometric sequence일 때, 자, theorem 9.1.1. 자, arithmetic sequence에 해당되는 nth term formula 어떻게 되니? A1 first term plus n-1 times difference. 자, 이 여기서 D는 common difference를 의미한다. common difference고, common differenc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second term minus first term을 통해서 우리가 common difference를 구할 수 있고, 또한 뭐 A3 minus A2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common difference를 구할 수가 있겠지. common difference라는 거는 여기서는 어떤 넘버를 더하거나 빼주는 넘버, 이거를 우리가 common difference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geometric sequence에서 이제 theorem 9.1.2 그 다음 페이지 보면 nth term formula 주어졌지, 그지? 자, 어떻게 됐니? nth term formula는 A1 times r to the power of n-1. 자, 여기서 r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common ratio를 의미를 하고, 이 common ratio는 어떻게 구하니? A2 over A1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A3 over A2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 자, 이거의 이 ratio가 뭐랑 같다? common ratio랑 같다. 이 common ratio는 우리가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때 나오는 value가 common ratio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어서 example 9.1.3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 in the arithmetic sequence, 그치? arithmetic sequence가 지금 주어졌고,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윤옥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riangles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 자, 먼저 10.1 geometry basic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먼저 앵글 종류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 그지? acute, 그지? acute는 뭐니? less than 90. 그리고 right angle은 어떻게 돼? equal to 90. 자, 그 다음에 90도보다 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obtuse라고 얘기하죠. obtuse. 그지? greater than 90 degree. 자, 그 다음에 straight angle. 자, straight angle은 180 degree. 그치? 자, 그 다음에 vertical angles 살펴보자. vertical angles. 자, 두 개의 라인이 intersect 하면 it formed two pairs of vertical angles. 자, 이거와 이게 같지? 그치? 1, 2가 같고, 그 다음에 3하고 4가 같다. 자, 그래서 1 and 2가 같고, 3 and 4가 같고, 이러한 앵글은 뭐라고 얘기한다? vertical angles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complementary angles. 자, complementary angle은 뭐니? sum of the two angle equal to 90 degree. 그래서 이렇게 90 degree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두 개로 쪼개면 되는 거야. 그래서 1 and 2를 합치면 90 degree니까 1 and 2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complementary angle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 이어서 supplementary angle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supplementary angle은 뭐니? sum of the two angle equal to 180. 그래서 straight angle를 그린 다음에 이거를 두 개로 앵글을 쪼개면 1하고 2. 이걸 합치면 얼마니? 180지. 따라서 1 and 2는 supplementary angle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sum은 얼마니? sum equal to 180 degree. 그치? 자, 그 다음에 example 10.1.1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문제 읽어보면, 자, A랑 B랑 supplementary angles. 그치? 자, 따라서 우리가 straight angle를 그리고 A랑 B랑 쪼개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 and B는 supplementary angle이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complementary angle이다.
B하고 C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90degree니까 complementary. A랑 B랑 두 개를 더하니까 180. 그래서 supplementary angle이 되는 거다. 자, if the measure of angle B is 10 less than 3 times the measure of angle C. 자, X에 해당되는 measure를 X라고 한다면 자, B는 어떻게 나타나면 되겠어? 10 less than 3 times. 그치? 3 times the measure of angle C. 그래서 3x minus 10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자, B랑 C랑 complementary니까 sum equal to 얼마니? sum equal to 90. 그치? 자, 정리해주면 4x equal to 100가 되니까 x값은 얼마다? x값은 25이니까 measure of angle C가 25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measure of angle B는 65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measure of angle A는 어떻게 되겠어? 이 두 개를 더하면 180가 돼야 되니까 measure of angle A는 115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sum of the measure of A and C, 그지? 자, measure of angle A는 115, 그 다음에 measure of angle C는 25,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니? 140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parallel lines 살펴보도록 해볼게. parallel lines. 자, 두 개의 라인이 parallel 하다. 자, 우리가 이러한 노테이션, arrow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뭐 L과 M이 parallel 하다. 이러한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라인 L과 M이 parallel 하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two lines are parallel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parallel 라인을 거치는, 가로지르는 이 라인을 우리가 transversal이라고 얘기를 한다. transversal. 자, 그러면 이 transversal이 two parallel 라인을 지날 때 어떤 앵글이 생기냐면 1, 2, 3, 4 자, 그 다음에 5, 6, 7, 8이 생기는데 자, 앵글의 종류가 있어. 첫 번째 corresponding angles. 자, corresponding angle은 1하고 5, 그 다음에 4, 8, 2, 6, 3, 7 이 모든 것을 우리가 corresponding angle이라고 얘기를 하고 two 라인이 패러렐 할 때는 이 corresponding angle들이 모두 다 같다. 자, 따라서 1하고 5이 같고 자, 그 다음에 4하고 8이 같고 2하고 6랑 같고 그 다음에 3하고 7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alternate interior. 자, alternate interior angles. 자, alternate interior angle은 4하고 6, 4하고 6하고 3하고 5 이것을 우리가 alternate interior angles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앵글은 같다. 언제? two lines are parallel 때. 자, 그래서 4하고 6가 같고 그 다음에 3랑 5이 같다. 자, 그 다음에 number 3, alternate exterior angle. 자, alternate exterior는 뭐냐면 자, 1하고 그 다음에 3는 vertices angle, 그지? vertex angle이니까 같고 3랑 7은 뭐야? 이거는 corresponding angle이니까 같겠지. 따라서 1하고 7은 같겠지. 자, 이러한 앵글을 우리가 alternate exterior angle이라고 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이어서 2하고 4는 vertex angle이나 같고 4랑 8은 corresponding angle이니까 같지. 그치? 자, 따라서 2하고 8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한마디로 alternate exterior angle을 정리하면 이거는 vertex angle 플러스 corresponding angle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이번에는 consecutive angles. 자, consecutive angles. 자, consecutive angle은 뭐냐면 자, 이 transversal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앵글 보이지? 4하고 5, 그치? 자, 그래서 measure of angle 4하고 measure of angle 5를 더하면 이 두 개가 corresponding angle인데 4하고 5를 더하면 180 degree가 나오고 180 degree 나오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트랜스퍼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앵글 3하고 6, 그지? 자, 이 두 개도 consecutive 앵글이라고 얘기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값은 180 degree가 나온다. 그래서 consecutive 앵글 두 개를 더하면 180 degree 아니면 supplementary 앵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이어서 coordinate geometry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coordinate geometry. 자, 이렇게 rectangular coordinate를 그리고 point A와 point B를 선생님이 선택을 한번 해보자. 자, A에 해당되는 x coordinate는 x1, 그 다음에 y1, B에 해당되는 coordinate는 x2, y2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slope. 자, slope은 뭐니? Slope the line that passes through A and B. slope의 definition은 rise over run. 자, rise는 y2 minus y1. 그 다음에 run은 x2 minus x1. 자,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자, y2에서 시작했지. 따라서 x2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이거를 순서를 바뀌면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y2 minus y1 over x1 minus x2 해버리면 순서가 다르지. 2하고 1인데 1하고 2니까 다르지. 따라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y2 대신에 y1을 쓰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y1 minus y2 over x1 minus x2를 써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슬롭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1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이 AB에 해당되는 midpoint. 자, midpoint는 여러분들 average라고 생각하면 돼. average는 뭐니? sum divided by 2. 자, 따라서 x coordinate를 더하고 divided by 2, y coordinate를 더하고 divided by 2 하게 되면 우리가 midpoint. 자, 이 AB를 연결